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넌지에모 장 중에서도 간장을 네. 이용한 샐러드를 할 거예요. 간장이 샐러드에 사용된다니까 좀 이상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 드레싱에 활용을 했을 때 특히 오늘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 거거든요. 네네. 거기 우리 장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진한 맛이 나기도 하고 여기 단맛을 좀 추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재료 중에서 닭 가슴살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닭 가슴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 이 부위 좋아하세요? 닭가슴살 좀 퍽퍽한 부분이라서 그쵸, 저는 맞아요. 네,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네. 다리살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닭 가슴살이 퍽퍽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잘못된 편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가슴살 좀 바짝 익혀 먹는 성향이 있어요. 네네. 이게 퍽퍽한데 이게 오버쿡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조리가 더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사실은 조리를 할 때 조금 더 드라이하지 않게 연육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쓴다던가 조리 시간을 원래 하던 것보다 약간 줄여서 익히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간을 쓰시면은 닭 가슴살도 육즙이 많고 좀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닭 가슴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팬에 구우셔도 좋고 아니면 오븐에 구우셔도 좋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팬에 제가 살짝 구울 텐데 우선은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뜨문뜨문 칼집을 넣을게요, 선생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간을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우선은 후추 중에서 통후추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네네. 갈은 통후추를 약간 뿌리면 일반 우리 분말 후추보다는 가지고 있는 또 풍미가 굉장히 좋아서 넣도록 하고요. 또 간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을 약간 넣을게요. 허브를 약간 넣을 텐데 선생님 이거 혹시 아세요? 로즈마리 아닌가요? 네, 맞아요. 로즈마리는 육류에서 잡내도 제거하고 연육작용에 굉장히 좋게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드라이 허브나 아니면은 프레쉬한 상태에 많이 쓰시는데 계절이 괜찮으실 때는 이런 드라이보다는 프레쉬 쓰시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로즈마리 약간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서 연육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조금 충분히 이렇게 뿌려서 밑간을 마찬가지로 약 20분 정도 해두도록 할게요. 샐러드 채소를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양상추랑 오이, 제철 채소로 응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잎이랑 비트가 있는데 비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비트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비트가 이게 약간 무흡가인데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간혹 비트가 입고되어서 만져보면은 되게 딱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제 것도 보면은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딱딱하지 않은데 얘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썰어서 보통은 썰어서 바로 샐러드 이렇게 무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비트가 사실은 색감이 굉장히 예쁜 채소잖아요. 네. 채소 옆에 색이 드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트는 써신 다음에 찬물에 충분히 헹궈서 처음에 나오는 물을 빼주셔야 색이 옆에 들지 않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비트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물에 살짝 담가두면은 담근 만큼 굉장히 딱딱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서 비트는 샐러드에 곁들여 주시면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또 갈아서도 많이 쓰시죠. 제가 미리 좀 담가놨어요. 약 15분 정도. 그러면 이런 상태가 네. 돼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방금 썬 비트는 부러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쓰시고 여러 번 헹궈서 첨물들은 버려주셔야 다른 채소에 물을 들이지 않고 고유의 색을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보통 샐러드에 양상추와 함께 그 방울토마토 많이 쓰시죠? 네네. 방울토마토나 이제 더워지면은 완숙토마토 아니면은 짭짜리 토마토 지금 막 나오는 부산 지역에서 나는 짭짜리 토마토 같은 토마토도 너무 좋은데 지금 저는 이제 제철이기 때문에 딸기를 사용을 하고 철이 넘어서 딸기가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도 좋고 겨울철에는 토마토마저도
구하기도 힘들지만 맛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당도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건 과일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건 크랜베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맛있고 아니면 마른 견과 종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또 블루베리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은 좀 화려하기도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좋고 좀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토핑으로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잎채소는 칼로 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구하기 쉬운 잎채소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상추 달고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린 잎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좀 아삭해질 수 있도록 오이도 제가 제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을 하는데 그냥 동전 모양으로 썰게요. 오늘은 채를 써셔도 괜찮고 오이는 사실 우리가 여름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은 진짜 여름인 8월이 되면은 씨가 물러져요. 씨가 물러지고 또 씨가 딱딱해지면서 이 안에 과육이 물러지고 씨는 딱딱해지고 또 현상이 아마 쓴 오이, 선생님 혹시 쓴 오이 보셨나요? 네. 쓴 오이. 여름에 이제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이에서 쓴맛이 나요. 근데 굉장히 써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오히려 8, 9월에는 오히려 약간 피하는 편이고 7월쯤까지 그 다음에 5월, 6월, 7월까지 굉장히 맛있고 한여름이 지난 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오이가 또 맛있어요. 그래서 오이로 뭐 피클을 하신다든지 혹은 오이 반찬을 하실 때 아주 더운 계절은 살짝 피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이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다음은 우리 드레싱 만들어 볼까요? 런치에 뭐 진간장을 좀 사용할 거예요. 자, 진간장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단맛을 내줄 수 있는 설탕을 쓰시는데 설탕과 또 꿀을 넣어요. 자, 선생님, 꿀도 단데 설탕까지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꿀 하나만으로 단맛을 충분히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맛을 함께 냈을 때는 설탕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특히 뭐 학교에서는 유기농 설탕이 네,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설탕과 꿀 혹은 유기농 설탕과 올리고당 이런 식으로 같이 써주시면 단맛은 상승이 되고 또 우리가 물엿이나 올리고당 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윤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기도 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함께 쓰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참깨를 넣을 건데 갈아져 있는 참깨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을 맛있게 내거든요. 그래서 갈은 참깨를 넣는데 자 여기에 드레싱에 오일 부분을 차지한 우리 올리브 오일 넣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참기름, 고소한 맛을 더 내기 위해 약간의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트라이얼 해봤던 건데 어차피 이렇게 섞을 거면 네. 믹서기에 다 돌려버리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 이 재료를 다 넣고 그냥 믹서기에 갈면은 깨도 갈리고 재료도 잘 블렌딩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선생님들 여쭤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참깨는 가볍기 때문에 오일 위로 떠요. 무슨 말이냐면은 믹서기로 갈면은 날에 닿지 않아요. 1시간을 갈아도 참깨가 하나도 안 갈립니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았는데 되게 난감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억지로 갈았는데 반드시 만약에 오리엔탈 드레싱에 참깨를 활용을 하신다면 마른 상태에 참깨 먼저 갈아주시고 나머지 재료 넣고 한 차례 갈면은 고루 블렌딩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드레싱이 완성이 됐어요. 올리브 오일에 간장을 넣는군요. 이러면 단짠단짠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장, 넌치에 뭐 간장 이러면은 조림이나 볶음 같은 한식 요리에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드레싱을 만드는 사용을 하셔도 너무나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드레싱 있잖아요. 드레싱 네네. 공식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드레싱이 바로 오일 앤 비네가라 그래서 혹시 발사믹 식초 들어보셨어요? 네.
발사믹 식초랑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쓰는 거, 혹은 뭐 화이트 와인 식초랑 올리브 오일 쓰는 거, 아니면 우리의 매실 식초랑 올리브 오일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율만 아시면 성공적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비네거, 즉 식초를 차지하는 부분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차지하는 부분, 바로 오일을 차지하는 부분은 3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면은 오일 맛이 좀 진하긴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식초를 1.2 정도. 1보다 조금 더 많이. 그 다음에 오일을 3을 맞추시면 간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레싱에도 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세요. 이제 닭 가슴살 맛있게 제졌거든요, 선생님. 얘를 팬에다가 굽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팬 이미 뭐 올리브 오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팬에는 별도의 오일을 두르지 않으셔도 괜찮고, 저는 오븐 구이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븐 구이, 학교에서 오븐 구이 굉장히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190도에서 200도, 210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구우시고 다시 뒤집어서 10분 정도 구우시면 노릇하게 되고요. 속이 안 익었을까봐 이제 걱정돼가지고 더 구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퍽퍽한 오버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닭가슴살이 준비가 됐는데요, 선생님. 너무 맛있겠죠? 네,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겉은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익혀주시고, 자, 그래서 좀 썰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오래 익히시지 않으면 안에가 굉장히 촉촉해요. 보시면은 보통 되게 퍽퍽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육즙이 안에 있거든요.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으시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럼 잎채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잎채소는 아무래도 이 요리는 아이들 이제 배식을 해줄 때 다른 주 요리가 있고 국물 있고 아니면 습 같은 거 있으면서 사이드 메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렇게 채소를 담아주시고 잎채소를 담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큰 밭에 담아지겠죠. 우리 오이랑 색감이 굉장히 좀 고와지죠. 비트 단단하게 됐죠 지금? 처음 썰은 것도 단단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철 맞은 딸기 샐러드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구운 닭가슴살 곁들여지고요. 자, 학교에서는 이거 배식을 해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간장과 이 오일이 분리가 돼요. 잘 고루 저어서 배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장 같은 경우라서 얘는 이제 간이 아무래도 소금 베이스보다 좀 셀 수가 있어요. 염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하실 때 약간 양을 조절해서 뿌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샐러드가 오늘 요리의 핵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의 논지에모 진간장을 활용해서 오리엔탈 드레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학교 급식에서 참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조림이나 볶음 외에도 우리 넌지에모 간장에 이렇게 서양 요리나 드레싱 아니면 소스, 굳이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일을 만드는 우리 비율에 대해서 배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오일을 만드는 비율이 아니고 참 드레싱을 만드는 비율이죠. 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1.2 정도의 3 비율로 맞추시면은 되게 많이 실패하신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드레싱을 왜 이렇게 쉬지? 혹은 내 드레싱을 왜 이렇게 기름지지? 하시는데 그 비율만 잘 맞추시면은 어렵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드레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오늘 요리는 요리 끝!